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간다면 사실 그만큼 더 효과가 있는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 기술적으로 이제 상속세를 절감했던 사례인데요. 상속세보다는 이제 상속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초반에 계획에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셨던 사례이고요. 어머니하고 미국 시민권자들이 계셨던 사례인데, 어머니는 어쨌든 한국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거주를 하셨지만은 아버지 사망 이후에는 아들이 있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거주를 하시려고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제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 세워져 있었고요. 남겨두신 재산은 공시지가 5억 산당의 원룸 건물이었는데요. 이제 시세로 평가받으면 12억에서 13억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월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제 1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실 때 고려해가지고 이제 구입을 해둔 이제 집이고요. 자녀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뭐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 있는 얘기, 뭐 일괄 공제 5억도 있고 배우자 공제 5억이 있으니 뭐 이런 거는 뭐 신고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5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망 이후에 최대한 빨리 재산을 매각해서 어머니가 이제 이민을 다시 이제 아들 곁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사안인데, 사망하시고 한 3, 4개월 정도 뒤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요. 애초에 의도했던 거랑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어쨌든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뭐냐면은 사안을 보니까 어쨌든 공시지가는 5억 정도인데 시세가 12억 정도이고 배우자가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배우자 공제를 최대치로 받는다면은 거의 12억, 13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5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걸로 그냥 신고를 했어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부동산을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해서 해외로 반출을 해 가시려고 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신다면은 이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5억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 최대치로 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12억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재산을 좀 있으면 매각을 할 거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매각 금액이 차이게 되는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은 얼마로 인정이 되느냐? 상속세를 신고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가로 13억에 팔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상속세 신고할 때 5억으로 신고한다면 이 8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상속세 신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12억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최대치 받았을 때. 그래서 12억으로 신고를 한다면 어차피 상속세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상속세 신고를 12억으로 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12억으로 인정받고 매각을 13억에 했다면은 차액인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었고요. 감정을 했는데 12억 정도가 나왔고요. 매각이 된 거는 사망 이후 10개월 정도 뒤의 시점이었습니다. 12억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인 5분의 3에 대한 배우자 공제 7억 원 정도였는데요. 7억 원 배우자 공제를 받고 일괄 공제 5억을 받아서 12억 조금 넘는 금액을 공제금으로 최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정가액이 12억이었기 때문에 상속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거의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13억에 팔아서 차액인 1억 원인데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좀 있었거든요.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공제하고 나니까 사실상 차액은 7, 8천만 원 정도 있고요. 이거를 5분의 3 배우자, 5분의 2는 아들이었으니까 각자의 양도소득세는 사실 한 2, 3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5억이 신고를 했었다면 차액은 8억 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양도소득세가 3억 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앉아서 그냥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그냥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공제 범위 내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상당 부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은 다 미국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재산은 자기를 모시고 오랫동안 돌봐줬던 어떤 딸에게 이제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어쨌든 목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80년대 이제 거의 구입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올랐는데, 미국의 비거주자라서 재산이 팔아도 양도소득세, 아니면 상속을 바로 가도 상속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오직 딱 이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오셔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아파트를 매각을 할 때 1세대 1대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 거주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매각을 해서 상당 부분 양도세 절감을 일단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단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잠시 귀국한 거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 그냥 아예 오랜 동안 한국에 거주를 하는 겁니다.
한 5년 10년 뭐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 매각 금액을 미국으로 그냥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아주 나중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민 출국에 따른 재산 반출을 해 가서, 그래서 완전히 미국 거주자, 그러니까 한국 세법상에서는 비거주자가 된 다음에 미국에서 그냥 딸한테 넘기게 된다면 이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미 8순이 넘은 나이라서 애초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는 너무 리스크가 큰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아버지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거주자가 돼서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현금으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현금으로 남아있으면 어차피 이게 상속이 됩니다,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어차피 아버지가 8순이 넘은 나이에 무리하게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야 한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애초에 별로 그러실 필요가 없던 겁니다. 왜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차피 시세대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딸이 상속을 받아서 매각을 할 때는 어차피 시세대로 취득가액을 인정받고 시세보다 더 높게 팔았을 때 그때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인데 차라리 그 차익이 별로 크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국에 계시든 그래서 그걸로 바로 상속을 딸한테 시키든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과 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거주자 요건을 받아서 비과세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판 대금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상속을 받는 거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컨설팅을 받고 나신 다음에 아버지나 딸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이제 줄였고요. 그래도 미국에서 있으면서 적정 부분 상속세는 내야겠지만은 어쨌든 그 이후에 딸이 받으면서 재산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맘 편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이제 걱정을 덜게 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근데 자녀가 4남매였는데 미국에도 일정 특정 자녀가 한 3분 계시고 한국에도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초미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가장 세금을 적게 내면서 이전하는 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이 건은 미리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려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6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서 재산을 어쨌든 그나마 세금이 덜 내는 방법으로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방법을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계셨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부는 증여로 일부는 상속으로 넘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최종적인 안은 이게 가만히 그냥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그냥 남기고 그렇게 갔다면 거의 세율은 무조건 40% 아니면 50%였습니다. 설계안에 따라 가지고 증여 부분을 여러 가족들을 동원을 해서 자녀가 4분이나 됐기 때문에 또 그 자녀에게는 배우자도 있고 손자녀도 있고 여러 명을 통해서 한 20% 정도 수준에서 다 맞추고 1-20% 정도 수준에서 남아있는 상속 재산도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하실 때 20-30% 정도 수준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 분배를 미리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면 세금만 40-50%가 됐던 재산을 20%나 30% 수준에서 미리 재산 분배를 어느 정도 했던 그런 설계안이었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간다면 사실 그만큼 더 효과가 있는 안이었습니다.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미리 자녀한테 적정히 분배해가지고 20%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다 분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적게 올라갈 만한 거, 현금이나 차익은 별로 크진 않지만 꾸준한 수익이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아버지 명의로 남겨둬서 어머니하고 생활비로 쓰실 수 있게, 그 다음에 현금성 재산은 또 아버지가 계속 가져가셔가지고 어쨌든 그것도 필요한 일 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어느 정도 분배를 해가지고 40-50%가 과세될 수 있는 거를 한 20% 정도에서 과세될 수 있게 적정하게 설계안을 작성하는 거, 세금 측면에서 상당한 절세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컨설팅을 해드려서 재산 분배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설명해드렸던 사례에서 본다면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시가감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제를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받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절세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절세안을 위해서는 증여하고 상속을 적절히 병행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 앞에서 본 성공 사례에서 저희 변호사가 도움을 드렸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추후 상속인들이 어디에 거주를 하실 건가, 미국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한국에 계속 계실 것인지, 단지 상속뿐만이 아니라 상속 이후에 거주하는 곳에 따라서 재산을 이전을 하고 재산 활용을 하든 재산 매각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설계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어쨌든 최적의 절산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들께 도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고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 필요한 몇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대략적인 가액까지 알면 더 좋고요. 자녀들이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또 무엇이 있는가. 미국 시민권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나 본인들이 향후 어디에서 거주를 할 것인가, 한국에 들어올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은 다시 그냥 계속 미국에 계실 것인지, 한국에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한국에 남겨두고 활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미국으로 가져가서 그냥 재산 정리를 하실 것인지, 만약에 재산이 아파트라면 상속인들이 내 명의로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상속인들의 사정에 맞는 각자의 기초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정하셨다면 그 내용에 맞는 최적의 설계안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저희가 설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상속세 신고 사례 중에서 그 상속세 절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속세 등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